안녕하세요. 간통의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손가락이 거침없이 제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살을 파고들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61해 동안 단단하게 지켜왔다고 믿었던 이성의 성벽이 한여름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눅눅하고 비릿한 바다의 향과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뒤엉켜 좁은 캠핑카 안을 숨 막힐 듯 채웠습니다. 귓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파도 소리만이 아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년 퇴직 그리고 황혼 이혼. 인생의 모든 역할에서 밀려나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이 낡고 비좁은 캠핑카 한 구석에 몸을 뉘고 그저 동해의 일출과 일몰을 친구 삼아 조용히 쓰러지는 것. 그것이 제게 남겨진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 체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굳어버린 허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 뼈마디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났습니다. 간밤의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맞는 바다의 새벽 공기는 상쾌하기보다 시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들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아도 더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 낮에는 방파제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밤에는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잡히지 않는 고기처럼 제 인생도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지민이 아빠 박 부장으로 불린 세월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젊음을 바친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폐기처분 딱지를 붙여주었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그 퇴직금의 절반과 함께 제 인생의 나머지 절반마저 냉정하게 떼어갔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거 숨 막혔어. 이혼 법정에서 그녀가 뱉은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아직도 심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 큰 자식들은 1년에 2번, 명절에나 마지못해 얼굴을 비추는 어려운 손님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용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으로부터, 한때 제 전부였던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결국 제 자신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 캠핑카는 저만의 움직이는 관이었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고 무심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또 하루를 연명하는 삶. 그 막막한 고독에는 역설적인 평온함이 있었지만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온몸을 옥죄어오는 밤이면 정체 모를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독한 술로 억지로 짓누르며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다시 남자로 봐주길 바랐던가. 감히 그런 기만적인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등에 피어난 검버섯,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자아내는 희끗한 머리와 탄력을 잃고 축 늘어진 뱃살, 샤워를 할 때마다 마주하는 제 몸은 낯설고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그저 늙고 지쳐버린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2살의 풋풋했던 신입사원의 얼굴을 한 채로 37 여인으로서 가장 농익고 매혹적인 향기를 온몸에 두르고 제 좁디좁은 쇠락의 왕국, 이 캠핑카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저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던 원초적인 야수를 단숨에 깨워버렸습니다. 그 밤 동해의 파도는 유난히 거칠고 집요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깨어나는 욕망처럼. 7월의 동해 바다는 거대한 가마솥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태양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고 숨을 쉴 때마다 소금기를 머금은 뜨겁고 축축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엉겨 붙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습관으로 제 차는 항상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캠핑족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세상은 갓 잡은 해산물을 담아둔 플라스틱 통과 도마 위에서 반복되는 칼질 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글거리던 태양이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제 몸을 감추며 온 세상을 붉고 아련한 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제가 하루 중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제 귓가를 어루만지는 파도 소리와 제 미미한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고요. 그런데 바로 그 고요의 한복판을 깨고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래를 사박사박 규칙적으로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제 시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보랏빛 해변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으로 선명했습니다. 가느다란 발목, 드러난 매끄러운 종아리, 그리고 어깨까지 찰랑이며 내려오는 부드러운 머리카락. 저녁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보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정확히 제 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잊었던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날아왔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멈춰 서서 제 얼굴을 한참이나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해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박민철 부장님 아니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15년 전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으며 사무실을 뛰어다니던 앳된 신입사원.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술을 따르면서도 두 손으로 공손히 따르던 수줍음 많으면서도 당찼던 아이. 수진 씨, 이수진.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색했습니다. 뇌에서는 그녀를 기억했지만 입은 그 이름을 뱉어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내와 치기를 거둬가는 대신 누구라도 돌아볼 법한 깊고 그윽한 여인의 향기를 입혀놓았습니다. 그녀는 반갑다며 활짝 웃었지만 그 화사한 웃음 끝에는 어딘지 모를 짙은 그늘과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무작정 혼자 차를 몰고 동해로 왔노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간이 의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건넨 캔맥주를 단숨에 비운 그녀는 그동안 겪어온 삶의 파고들을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영원할 거라 믿었던 남편의 차가운 배신, 지독했던 이혼 소송, 그 후 찾아온 고독감, 그리고 문득문득 사무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제 이야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음에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듯한 그 느낌.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비어가는 잔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녀의 크고 까만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부장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 한마디가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제 텅 빈 심장 한가운데로 풍덩 하고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닷바람은 한층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그녀가 맨 어깨를 감싸며 몸을 떠는 것을 보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쌀쌀한 날씨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그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문을 열자 그녀가 뒤따라 좁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향수와 그녀의 채취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좁은 캠핑카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자 공기는 더욱 밀도 높게 압축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다소 비좁은 캠핑카 내부, 서로의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거리,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흰 뺨은 복숭아빛으로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몇 올을 가만히 쓸어 넘겨주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61의 늙은이고 그녀는 이제 막 인생의 절정을 향해 가는 37의 여자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와 비슷한 연배일지도 모른다. 이건 아니다. 절대 이건 추악한 욕심일 뿐이다. 그녀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부장님은 여전하시네요. 그때랑 똑같이 다정하세요. 무엇이 여전하다는 것인지 언제 제가 다정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한 안부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탐색이었습니다. 저를 존경하던 선배가 아닌 한 남자의 눈빛을 한 인간의 연민과 동정 그리고 그 너머의 무언가를 갈망하는 굶주린 여자의 눈빛.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애꿎은 캔커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잔에 맺힌 물방울이 제 손가락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투박하고 검버섯 핀 쭈글쭈글한 제 손등, 그 위로 그녀의 부드럽고 뜨거운 손바닥이 포개졌습니다. 화들짝 놀라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는 더 강한 힘으로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완강한 힘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제 손등 위로 그녀의 뜨거운 천이 마치 강렬한 전류처럼 온몸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부장님 손 참 따뜻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온몸의 신경을 아찔하게 간지럽혔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 넘게 멈춰있던 심장이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 늙고 지친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 아찔한 설렘과 터질 듯한 긴장으로 격렬하게 요동치는 심장이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제 손등 위로. 그 뜨거운 액체가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하지만 필사적으로 소리를 참으며 그 처절한 눈물은 마치 저를 향한 간절한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갇혔으니 저를 구원해달라는 이 막막하고 끔찍한 밤을 혼자 보내게 하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외침.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내 품에 안고 싶었다. 이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탐하고 싶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왈칵 끓어오르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의 욕망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이성은 그녀가 캠핑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백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텅 빈 세상의 중심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었고,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부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늙고 지친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마치 잊고 있던 생존 본능을 되찾은 것처럼 격렬하게 피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박민철. 저 여자는 내 딸보다 겨우 10살 많을 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건 미친 짓이다. 추악하고 더러운 짐승이나 할 법한 생각이야. 머릿속에 이성적인 내가 필사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희미하고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눈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저 여인의 존재감 앞에서 이성의 목소리는 한낱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 굳어버린 무릎에서 삐걱 하고 녹슨 기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 두어 걸음이 마치 까마득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외줄 위에 선 것처럼 아득하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녀의 가녀린 어깨의 떨림과 제 미친 심장 소리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제 육중한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서럽게 떨고 있는 그 작고 가녀린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녀의 옷감은 얇고 부드러웠고 그 너머로 그녀의 뜨거운 천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온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제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더 작고 연약했습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팔이 어색하게 허공을 헤맸습니다. 이윽고 저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단단하고 거친 가슴팍에 그녀의 부드러운 뺨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울음은 고스란히 제 몸을 통해 진동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낡아빠진 제 티셔츠가 그녀의 뜨거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와 달콤한 여인의 채취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아찔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마취제처럼 제 뇌의 모든 이성적인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감각들, 죽어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집요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동정이나 연민 따위의 고상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고도 원초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늙어버린 수컷의 마지막 발악일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지금 당장 안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고 가벼운 흐느낌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이 미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에도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은 처연하면서도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더욱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흠뻑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 애처로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순수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고 있는 욕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건가요? 정말 이대로 나를 혼자 둘 건가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 늙고 지친 남자의 얼굴.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런 저의 외면을 투과하여 제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남자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온전한 남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음절 하나하나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제 가슴팍을 어루만지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거친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짧은 머리카락을 파고드는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그건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유혹이자 도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행동하기를, 이 금단의 선을 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제 까칠한 턱수염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직접 그 끈을 잘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제게로 주저없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숨결에는 그녀의 눈물과 절박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항할 생각이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도톰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제 메마르고 거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치 새의 깃털이 스치듯 탐색하듯 조심스럽게. 그 짧은 순간 저는 이 입맞춤의 의미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실수인가, 욕망인가, 아니면 연민인가. 하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저를 눌러왔습니다. 서툴고 거칠기 짝이 없는 제 입맞춤에도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원했습니다.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저를 꽉 껴안은 그녀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뜨겁고 말캉한 혀가 조심스럽게 제 입술을 비집고 들어와 제 입안을 헤집고 들어왔을 때 제 머릿속의 모든 사고 회로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아, 끝났다. 저는 완벽히 그녀에게 잠식당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제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미친 듯이 정신없이 그녀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 24살이라는 나이의 간극 같은 것들은 동해의 검은 파도 속으로 전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직 그녀와 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초적이고도 절박한 갈망만이 이 좁고 어두운 공간을 질식할 듯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가쁜 숨소리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며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고 그녀는 제 목을 더 세게 감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은 연인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오랜 굶주림 끝에 마주한 성찬처럼 모든 것이 뜨겁고 절박하고 그리고 미칠 듯이 좋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의 격렬했던 입맞춤이 끝나고 입술이 떨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귓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녀와 저의 가쁘고 거친 숨소리. 우리는 이 좁고 어두운 공간의 공기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젖은 흑요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방금 전보다 더 깊고 진한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욕망의 강을 건넜고 이제 남은 것은 그 강물에 온몸을 내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덜미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와 제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낡은 셔츠의 단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단단한 플라스틱 단추를 잡고 구멍에서 빼내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툭 하고 단추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쇄골 아래의 맨살이 서늘한 밤 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고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행위가 이 순간이 주는 쾌감과 수치심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가 내 몸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탄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쭈글쭈글한 살가죽, 볼품없이 튀어나온 뱃살, 희끗희끗한 이 늙고 추한 몸을 그녀는 정말로 원하는 걸까? 온갖 불안과 자기 혐오가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그런 제 비참한 상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단추까지 풀려 셔츠가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마치 심판대 위에 선 죄인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몸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경멸이나 혐오 대신 기묘한 호기심과 뜨거운 열기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부드러운 손바닥이 제 왼쪽 가슴, 심장이 뛰고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얹혔습니다. 저는 헉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제 심장의 격렬한 고동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심장 소리를 가만히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제게 있어 가장 완전한 위로이자 가장 강력한 감정이었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녀의 손에 이끌려 긴장하며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부장님.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양말을 벗겨내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토록 완전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침상 한쪽으로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저는 맥없이 뒤로 쓰러졌고 푹신한 매트리스가 제 늙은 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캠핑카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저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티셔츠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며
아찔한 실루엣을 만들어냈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 주위로 후광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저를 구원하러 온 천사이자 제 영혼을 탐하러 온 악마였습니다. 부장님, 그녀가 제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몸 참 뜨거워요. 그 목소리에 제 남은 이성의 파편마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입술이 닿는 곳마다 제 몸은 마치 불에 댄 듯 짜릿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제 몸을 하나의 지도처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탐험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살갗을 스치는 감촉에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도달해서는 안 될 마지막 금단의 영역까지 이르렀습니다. 축축하게 젖어든 그곳을 대담하게 움켜쥐었을 때 저는 61년 묵은 남자의 단단한 껍질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가 포효하며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아,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나는 예순이 넘은 늙은이고 저 여자는 이제 37이야. 이건 죄를 짓는 거야. 추악하고 더러운 짓이야. 정신 차려. 이 늙은이야. 그러나 제 몸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수십 년 만에 흉측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과 죄책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원한다. 이 늙고 볼품없는 나를 남자로 원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여린 몸을 끌어안아 순식간에 자세를 뒤집었습니다. 놀란 그녀의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티셔츠를 머리 위로 벗겨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희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경외감에 휩싸여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저에게로 고스란히 옮겨붙어 제 안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결핍을,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마주했습니다. 외로움과 상처로 가득했던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원초적인 욕망으로 뒤엉켜 서로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 역시 저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이도 과거도 현실도 잊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천과 숨결, 심장 박동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늙고 지친 몸뚱이 속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던 야수가 그녀로 인해 비로소 포효하며 깨어난 것입니다. 파도 소리는 우리의 교성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안고 또 안았습니다. 동해의 밤은 그렇게 우리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온기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그녀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의 폭풍 같았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처럼 평온하고 무방비한 얼굴로 캠핑카의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그녀의 긴 속눈썹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비현실적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간밤의 일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채취와 온기가 이불 속에 그리고 제 몸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남은 희미한 입자국을 보자 간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문득 침대 발치에 놓인 작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희끗한 머리카락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 외양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것을. 늘 공허함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의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10년은 젊어진 기분. 더 이상 저는 세상에서 버려진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품에 안은 엄연한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며 나른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부끄러운 듯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무수한 감정들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요. 해장해야지. 제 말에 그녀는 이불 속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늦은 아침을 챙기고 그녀가 어질러 놓은 빈 병들을 치우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이 기이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제 채에 올라 잠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따금씩 저를 힐끗 쳐다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 손 위로 그녀가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개해 왔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떠나는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텅 빈 캠핑카 안 그녀의 샴푸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은 아닌지 제 메마른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로맨스의 시작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저는 지금 살아있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는 휴대폰을 들어 다음 차박지를 검색한다. 이 쓸쓸한 길 위에서 나는 과연 다시 그녀라는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그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달릴 뿐이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